안녕하십니까 원우 여러분. 새벽인데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의 수업을 시작하면서 봄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여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이가 이은하의 봄비를 부르는 장면이 아직도 선한데 음악을 들으면서 흥얼거리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여름의 더위를 적셔주는 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그러고 보니 제목이 여름비라는 노래는 안 보이네요. 가수 김종수의 겨울비라는 노래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딱히 여름비라고 부른 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보니까 여름비라는 영화가 있긴 있네요. 2007년도에 제작된 엄세훈 감독의 한국 영화인데 연출 의도가 아주 독특합니다. 여름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이다. 영화가 단지 영화가 아닌 삶의 버팀이 되길 바랬다라고 하면서 영화를 제작했나 본데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게 또 물어봤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여름에 내리는 비를 여름비라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아름다운 우리말로 봄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비가 내리면 일을 못하고 그래서 잠을 잔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 어차피 들에 나가서 일을 못할 바에야 실컷 잠이나 자면서 쌓인 피로를 풀자는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것 같은데 참 예쁜 우리말 같으니 여러분들도 가끔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웹툰 콘텐츠 마케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웹툰 콘텐츠 마케팅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2030 세대들을 이해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2030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2030 세대들은 주로 무엇을 하고 보내고 있을까요? 일단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웹툰을 보기도 하고 필요할 때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에 들어가서 취향에 맞는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보기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젊은이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화상회의 솔루션인 줌을 이용해서 술자리를 원격으로 만든 뒤에 화면으로 새로 산 옷이나 신발 등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근황을 살필 정도였습니다. 그만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틱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푹 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흔히 줌모라고 불리우는 Z세대는 하루 평균 2시간 30분 이상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고 4명 중 3명이 1인 크리에이터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거나 밥을 먹는 자유로운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했다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공유하는 브이로그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은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식들이 지금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좋아하는지 파악해야만 어느 정도 자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천만 흥행 영화가 영화 기생충까지 총 27편인데 그 중에 외국 영화는 8편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30% 정도가 됩니다. 8편의 외국 천만 영화 중에서 독특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보통 어려운 과학 영화이면서도 한국에서 개봉 10일 만에 누적 관객 수 415만 명을 돌파하고 천만 영화가 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우주의 신비로움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영화 인터스텔라가 어떻게 천만 영화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학원가를 주름잡고 있는 대치동 목동의 아줌마들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식에게 무식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영화 인터스텔라를 많이 보았고, 그래서 영화 제작사에서는 이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서 어필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아들은 누워서나 밥을 먹으면서나 핸드폰을 아래로 터치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답니다. 슬쩍 어깨너머로 보면 만화인데 마냥 즐거운 것 같고 마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웹툰 콘텐츠 마케팅 인터넷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아들에게 톡으로 급히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눈에 띄고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웹툰으로 작가 CU의 신의 탑을 봤냐고. 아들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엄청 좋아하고 애니 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들은 강풀의 26년이라는 웹툰을 통해서 5.18 광주 사태를 어렴풋이 인식했으며, 작가 광진의 웹툰 이태원 클라스를 본 뒤에 현관에서는 TV 앞에 앉지도 않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토일 11시에는 꼬박꼬박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짧지만 웹툰과 드라마의 차이에 대해서 아들과 오래간만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예를 들었지만 그만큼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게 있어서 웹툰은 영향력이 지대한 매체이자 원천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